성인이 우유를 마시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반대로 우유는 완전 식품이니 매일 마셔야 한다는 말도 있죠.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우유는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성인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유를 마시지 못하거나 마시지 않아도 더 나은 대체 식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우유 논쟁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유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유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칼슘, 단백질, 비타민 D가 풍부한 영양가 높은 식품입니다. 문제는 성인의 몸이 우유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당을 분해하려면 락타아제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인은 이 효소가 부족합니다.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의 75%가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를 마신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배가 부글부글 끓고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합니다. 심한 경우 복통과 메스꺼움까지 느낍니다. 본인은 그냥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는데 이게 바로 유당불내증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안 마셔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한국 성인의 75%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유를 안 마시면 칼슘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뼈가 약해지지 않을까?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유 없이도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유보다 더 좋은 칼슘 공급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유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유가 암을 유발한다. 염증을 일으킨다? 인터넷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입니다. 하루 3잔 이상 우유를 마시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25% 증가했습니다. 2019년 옥스포드 대학 연구에서는 유제품 섭취가 많은 여성의 난소암 위험이 13%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유 자체가 독이라는 게 아닙니다. 과다 섭취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루 한 잔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3잔 이상 맵기 우유, 치즈, 요구르트를 먹는다면 과합니다. 그리고 우유에 포화지방 문제도 있습니다. 일반 우유 한 잔에는 약 5g의 포화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고지혈증, 심장병,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염증 유발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카제인이 장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성 질환이 있거나 아토피, 천식이 있다면 우유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유를 마셔도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유당불내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유 마셔도 배 안 아프고 설사 안 하는 분들이죠. 한국인의 25% 정도가 여기 해당됩니다. 둘째, 만성 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입니다.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염증성 질환이 없다면 적당량은 괜찮습니다. 셋째, 적정량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루 한 잔,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대로 우유를 피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유 마시면 배 아프고 설사하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둘째,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셋째, 전립선 비대나 암 가족력이 있는 남성입니다. 과다 섭취 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넷째, 아토피, 천식, 만성 염증 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카제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만이거나 체중 감량 중인 사람입니다. 일반 우유는 의외로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유를 마시지 않으면 칼슘은 어디서 얻을까요? 지금부터 우유보다 더 좋은 칼슘 공급원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멸치입니다. 멸치 100g에는 우유의 10배가 넘는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우유 한 잔의 칼슘은 약 300mg입니다. 멸치 100g에는 무려 22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멸치는 유당이 없으니 소화 걱정이 없습니다.
비타민 D도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멸치볶음으로 반찬을 만들어 드세요. 국물 요리에 멸치 육수를 내세요. 멸치 쌈장을 만들어 쌈 먹을 때 곁들이세요. 하루 20g, 한 줌 정도면 우유 한 잔보다 훨씬 많은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멸치는 나트륨이 높을 수 있으니 조리할 때 소금을 적게 쓰세요. 고혈압이 있다면 무염 멸치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슈퍼푸드로 불리는 녹색 채소입니다. 케일 100g에는 약 15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우유의 절반 수준이지만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약 32%입니다. 케일의 칼슘 흡수율은 약 50%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케일이 더 효율적입니다. 게다가 케일은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침착되도록 돕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케일 한 컵에는 하루 권장량의 6배가 넘는 비타민 K가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케일 샐러드로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드세요. 케일 스무디를 만들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마시세요. 케일 칩을 만들어 간식으로 드세요. 하루 50g에서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완벽한 식물성 단백질이면서 칼슘의 보고입니다. 두부 100g에는 약 35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우유 한 잔보다 많은 양입니다.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유당도 없고 락타아제도 필요 없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라 포화지방 걱정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하루 두부 반 모를 먹은 폐경기 여성은 골밀도가 15%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두부찌개, 두부구이, 두부 샐러드, 두부 스테이크 등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 대신 두부 스크램블을 만들어 드세요. 하루 반모에서 한 모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참깨입니다. 참깨는 작지만 강력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참깨 100g에는 무려 975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우유의 3배가 넘는 양입니다. 물론 참깨를 100g씩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2큰술, 약 20g만 먹어도 195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참깨는 또한 마그네슘, 아연, 철분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어 간 건강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볶은 참깨를 밥에 뿌려 드세요. 참깨죽을 끓여 드세요. 나물 무칠 때 들기름 대신 참기름과 통깨를 넣으세요. 참깨를 갈아서 참깨가루로 만들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하루 2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칼슘뿐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약 47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양은 적어 보이지만 흡수율이 무려 61%입니다. 우유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게다가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칼슘 흡수를 돕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물질도 들어있어 암 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섬유질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3분에서 5분만 데치세요. 브로콜리 샐러드, 브로콜리 볶음, 브로콜리 스프 등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하루 100g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간식으로 먹기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아몬드 100g에는 약 263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우유 한 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몬드의 장점은 휴대가 간편하다는 겁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출출할 때 먹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비타민이, 불포화지방산도 풍부합니다. 비타민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노화를 막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하루 아몬드 한 줌을 먹은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7%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아몬드나 무염 볶음 아몬드를 선택하세요. 하루 23알, 약 28g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몬드 우유를 만들어 마셔도 좋습니다. 단, 칼로리가 높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일곱 번째는 검은깨입니다. 검은깨는 참깨보다 칼슘 함량이 더 높습니다. 검은깨 100g에는 약 116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우유의 거의 4배입니다. 검은깨는 또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노화 방지, 뇌 건강,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검은깨는 한방에서 신장을 보호하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폐경기 여성이 검은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밀도가 개선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검은깨를 볶아서 밥에 뿌려 드세요. 검은깨죽을 끓여 드세요. 검은깨를 갈아서 검은깨 가루로 만들어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세요. 하루 2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금까지 7가지 우유 대체 식품을 알려드렸습니다. 멸치, 케일, 두부, 참깨, 브로콜리, 아몬드, 검은깨. 이 중에서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전부 다 먹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골다공증이 걱정된다면 멸치와 두부를 드세요.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케일과 아몬드를 드세요. 소화가 약하다면 두부와 브로콜리를 드세요. 간편하게 먹고 싶다면 참깨와 검은깨를 활용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닙니다. 칼슘 흡수를 돕는 영양소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첫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흡수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햇볕을 하루 15분에서 20분 쬐세요. 등푸른 생선, 계란 노른자, 표고버섯을 드세요. 필요하면 비타민 D 영양제를 보충하세요. 둘째,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침착되도록 돕습니다.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셋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작용해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2대1이 이상적입니다. 아몬드, 호두, 바나나, 현미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넷째, 단백질입니다. 뼈의 3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칼슘만 먹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집니다. 두부, 생선, 계란, 닭가슴살을 충분히 드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염분입니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유지하세요. 둘째,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의 인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탄산음료는 가급적 피하세요. 셋째,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시면 칼슘 배출이 증가합니다. 커피는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넷째,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술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형성을 억제합니다. 음주는 절제하세요.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골밀도 수치가 정상의 80% 수준이었습니다. 매일 우유를 2잔씩 마셨는데도 골다공증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물어보니 우유만 마시고 다른 건 신경 안 쓰셨어요. 운동도 안 하고 햇볕도 안 쬐고 채소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우유는 끊으세요. 대신 이렇게 드세요. 아침에 두부 반모와 케일 샐러드를 드세요. 점심에 멸치볶음 반찬을 꼭 드세요. 저녁에 브로콜리 반찬을 추가하세요.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을 드세요. 밥에 참깨와 검은깨를 뿌려 드세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세요. 햇볕을 20분씩 쬐세요. 6개월 후 다시 검사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골밀도가 정상의 90%까지 회복됐습니다. 약도 안 먹고 식단과 생활 습관만 바꿨는데 10%나 올랐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유 끊으니까 오히려 배도 편하고 뼈도 좋아졌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62세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도 골다공증 초기였습니다. 제가 똑같이 식단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열심히 하셨습니다. 골밀도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둘째 달부터 귀찮아 하셨습니다. 멸치 먹기 번거롭고 케일 구하기 힘들고 아몬드는 비싸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칼슘 영양제 먹으면 안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영양제는 보조일 뿐입니다. 음식을 대신할 수 없어요. 결국 이분은 원래 식습관으로 돌아가셨고 골다공증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1년 후 골밀도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두 환자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한 분은 6개월 동안 꾸준히 식단을 지켰고 한 분은 한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 차이가 골다공증 개선과 악화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우유를 마시면 배가 불편하신가요? 설사나 복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유당불내증입니다. 우유를 무리해서 마실 필요 없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나요?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유 대신 7가지 식품을 드세요. 멸치, 케일, 두부, 참깨, 브로콜리, 아몬드, 검은깨. 이 중 3가지만 매일 드셔도 우유보다 훨씬 많은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도 함께 드세요. 하루 30분 걷기와 햇볕 쬐기를 병행하세요. 한 달만 실천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배도 편하고 뼈도 튼튼해지고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됩니다. WHO 발표에 따르면 골다공증의 80% 이상은 식단과 생활 습관으로 예방 가능합니다. 뼈 건강은 우유가 아니라 다양한 칼슘 공급원과 균형 잡힌 영양으로 만들어집니다. 비싼 칼슘 영양제보다 제철 식품이 답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반모와 멸치볶음 한 접시 올려보세요. 내일 아침엔 케일 샐러드와 아몬드 한 줌으로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뼈, 튼튼한 몸,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